네, 경남 산청하면 그 차합전의 신성모입니다. 결국 우리 위원회까지 다시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12월 3일 이후로 내란 수계, 내란 방조, 내란 동조 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왔고 일종의 저는 이것을 뭐 충격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돼서 넘겨진 건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내란하고 그렇게 외쳐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의아하죠. 의아한 거예요. 내란을 왜 빼는 거지? 아니면 그만큼 국회 탄핵소추안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건가? 아니면 물론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뭐 뻔해 보입니다. 빨리 탄핵하자, 빨리 하자 이거죠. 왜 빨리 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또 짐작이 돼요. 조기 대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저는 뭐 읽히는데 이게 제3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는 감히 민주당이나 이쪽 야당에서 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상식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던 걸 다 인정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가는 민주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보이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는 게 뭐냐? 대통령이 잘못한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처럼 저렇게 절차 안 지키고 마음 급해서 가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히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좀 정말 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7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물수수와 강요를 뺐어요. 그거 아니라도 최서연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분들 때문에 가능했던 이번은 사실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을 빼고 나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겠다. 얼마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 7년 전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다.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 이해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사실. 2024년 11월 12일 날 문형배, 김형도 재판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아주 혼냅니다. 생중계 다 됐어. 왜 국회는 임명 안 하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은 임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때까지는. 왜? 이진숙을 포함한 모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12월 14일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것도 탄핵했잖아요. 저는 이 점이 결절점이었다 제가 보여요. 민심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부터. 지금 드디어 다시 최상목이 대행이 2명 했다. 잘한다고 했더니만 또 1명 안 해준다고 40명 안 해준다고 또 탄핵한 뭐 이렇게 내란 방조를 몰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민심 지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장관님은 우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은 장관세일 1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2주 다음에 유상민, 그 다음 조태열, 그 다음에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순위 장관 서열 1위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정생존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12월 3일 날은 연락도 못 받으셨고 못 가셨잖아요. 그죠? 네. 사적으로 그 자리에 가셔서 어떻게 했을지는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지끈을 잡고 했을 거다. 심지어 나가는 사람 대통령 뒤에 끝까지 따라갔다는 사람도 있고
조태열, 정진석, 심지어 누구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생방송하는 건데 가서 내가 못하도록 막았을 거라고 하는 전직 관료들이 있더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장관님도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와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국무회의하고 나가는 대통령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장관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왜 상상 안 해봤겠어요? 최대한 말리려고 했겠지만 어떤 사람처럼 생방송하러 난 대통령한테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카메라 막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최단일 텐데. 아니면 바로 사표 낸다고 던지면서 나 당신하고 일 못해라고 하는 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걸 의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의 판단, 고도에 숙련된, 숙성된, 축약된 개인의 경험이 다 녹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그 방통위 권한대행님, 권한대행이 지금 사무처장이 나오셨는데 이진숙 씨, 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8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땅땅땅 하고 넘어갔으니까 6개월 하면은 하나 둘 2월 20일 날까지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뭐 일단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한 달 좀 남았는데 어떻게 파악해서요? 뭐가 기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하고도 의견을 교환합니까? 뭐 저희들은 뭐 따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게 꼬였다. 그러니까 좀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 뭐 선입 선출이든 뭐든 대통령이 급하지만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 말씀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고 규정의 불분명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모호하다고. 모호한 걸로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고르다시피 하면서 의심이 들어가는 건데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행태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경호처를 앞장 세워서 숨어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비춰지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왜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안 푸냐 넘겨달라 신병을 넘겨달라는데 지시해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예, 1분 더 드렸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는 팩트 체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기시니까요. 우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11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서둘렀다. 사실 아닙니다. 11월 22일 여야 합의로 민주당 2명, 국힘 1명, 헌재 재판관 추천키로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했고 다만 거꾸로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 헌재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아닙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4년 12월 14일 심판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론 기일이 2025년 1월 14일 잡혔어요. 한 달이 넘어서.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는 것 아니다.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1 내지 3%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2016년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내란죄라는 죄명을 뺐냐? 윤석열 측 전략이 내란죄다 아니다 법리적 법기술적 논란으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되면 헌재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억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간파하고 민주당은 헌재는 헌법 위반 대통령의 행상 책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형법
법상의 판단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등등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먼저 따지겠다는 거고, 경제가 회복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빨리 내란 수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시죠.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민